자, 오늘 몇 페이지 넘어갑니까? 37페이지. 업무 보증 설정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보증 설정, 우리가 어제 이 앞주에 보험하다 말았죠. 예.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보험을 어떻게 들 것인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보험은 언제까지 든다고 배웠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것이 보증 설정 금액 알아야 돼요. 보증 설정 금액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 방법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신고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공부하고 들어갈까요? 자, 금액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개공 종류는 몇 가지라고 배웠습니까? 세 가지죠. 종류가 첫 번째가 법인, 개업, 공인, 중개사. 이걸 중개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 법인 개공하고 또 공인 중개사인 개업, 공인, 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인이 있어요.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그렇죠? 예. 이걸 부치국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 중개사. 그렇죠? 자, 그러면 칠판을 봐보세요. 책은 보지 말고. 자, 칠판을 볼 때는 어떻게 보라 했어요? 네, 자연스럽게. 그죠? 벌써 잊으면 어떡해. 그죠? 뚫어지게 볼 필요 없어. 우리 과목을 항상 자연스럽게. 자, 그럼 법인은 보험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겠어요? 2억입니다. 2억. 2억 이상. 뭐 많이 들면 관계없으니까. 근데 법인은 분사함수를 낼 수 있어요. 분사함수마다 얼마? 1억 추가 설정을 하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예. 그럼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은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이 뭐가 있어요? 특수법인이 자, 지역농협하고 또 지역산림조합 또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억이 전혀 없죠? 좋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농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있잖아요. 이런 특수법인인데, 지역농협은 보험을 1,000만 원 이상만 들면 돼요. 1,000만 원 이상만 들면 돼요. 얼마 이상? 그럼 여기는 얼마 보험 들어야 되겠어요? 뭐 지역산림조합이랄지 한국자산관리공사랄지 이런 데는 2,000만 원? 왜 2,000이 나와요? 그냥 여기 1,000만 원이 조금 많이 들어야 되니까 우리 여기 1,000. 같은 특수니까 아주 좋았어요. 우리 여기 2야? 2야? 그럼 한 500만 원 들면 된다. 좋았어요. 우리 보험 안 들어보라? 오, 대단한 견해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험 들어야 돼요. 중개하려면 무조건 보험 들어야 돼요. 여기는 2억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지역농협은 1,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역산림조합은 또 2억이에요. 같은 지역인데. 왜 그럴까요? 왜 저기는 1,000만 원만 들면 되는데 여기는 왜 2억 원 이상까지 들어야 되냐? 왜? 특수니까. 특수니까 여기는 1,000만 원 들었잖아요. 특수니까 1,000만 원 들었는데 여기는 특수니까요. 좋아. 은행이랑 연계돼 있어서?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으면 보험을 안 들어도 된 게 아니라 중개하려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럼 규정이 없으니까 일반 이 법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이 법 규정을 준용이란 말 따른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얼마? 그래서 여기야. 그러니까 지역 농협은 1,000만 원이면 지역 산림조합은 2억을 들어야 돼. 그렇죠? 이 특수법인에서 이 특수법인 중에서 이제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일반 법인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억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들은 얼마 보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억 원 이상 설정을 해야 돼요.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 금액 끝났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증 드는 방법은 딱 3가지.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공탁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셋 중 하나 선택해서 가입하면 돼요. 이 보증보험은 우리나라는 보증보험 회사가 있거든요. 보험료 내고 보험 드는 거예요. 그죠? 자, 공제는 어디서 운영할 것 같아요? 공제조합이니까 어디서 운영해? 우리가 이 앞전에 했잖아요. 어디서 운영하고 있냐고, 이 공제조합을. 협회. 이 앞전에 우리 협회에서 공제 좀 배웠죠? 그거요, 그거. 공제. 아직 안 배웠나? 아직 안 배웠구나? 다른 학원에서 했구나. 좋았어요. 헷갈려. 내가 헷갈리네. 자, 이 협회에서 공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 택시 공제, 뭐 택시 조합원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원리요. 이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이건 보험료란 말을 쓰고 공제료란 말을 써요. 똑같아요, 원리는. 그럼 여기는 보험료 내고 보험 드는 거, 공제료 넣고 보험 드는 거예요. 자, 공탁은 돈을 맡기는 거예요. 어디서 운영하고 있겠어요? 은행에서 공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하고 있어, 법원. 법원에서 하고 있어. 여기는 이제 보험회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셋 중 하나 아무 데나 가입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돈을 맡겨야 돼요. 그럼 2억 보험 들어가면 2억 맡겨야 되고, 1억 보험 들어가면 1억 맡기면 돼요. 그럼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여기는 돈 없어도 보험료만 있으면 일단 시작을 해요. 보험료만 있으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셋 중 하나 선택해서 보험 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 가입하고 싶겠어요? 나중에 셋 중에서. 보증보험? 좋아. 여기는. 공제. 공탁 하실 분 없어요? 공탁? 여기 공탁. 왜 안 해? 돈이 없어? 돈 없어요? 그죠? 네, 좋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일단 공탁은 돈을 맡겨야 돼. 일단은 뭐 돈을 갖고 시작해야 돼. 그죠? 예. 셋 중 하나 선택해서 가입하면 돼. 자, 그러면 이 신고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이 나옵니다. 보증보험 증서가 나와요. 공제 가입하면 공제증서, 공탁 가입하면 공탁증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증서 원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본은 사무소에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뭐 등록증과 같이. 그러면 이제 신고하러 갈 때는 그 관청에 신고하러 갈 때는 뭘 제출해야 돼요? 사본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 하나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신고서에다가, 이 신고서 있잖아요. 신고서에다가 이 중 하나, 신고서에다가 이 중 하나 선택해서 가입을 하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등록관청에다가 보증설정 신고를 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예의적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이 앞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 직접 뭐 해주면? 통보해주면. 이분 보험 들었다 통보해주면 본인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인돼야만이 등록증이 나온다고 했죠? 자, 언제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등록증? 그렇지, 지체 없이. 좋았어요. 그래, 지체 없이 나온다 그랬어. 지체 없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보험이 이루어져요.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 발전에 일단 보험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
처음에 보증보험 가입했다가 공제조합을 한번 바꾸고 싶어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자, 보통 보험 1년 단위로 들거든요. 뭐 1년 단위면 2년 계약할 수도 있지만 한 6개월 만에 탁 공제로 바꾸고 싶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경할 때는? 보증보험에서 이제 1년 계약을 하고 가다가 6개월 만에 공제로 보험을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제 가입해야 돼요. 새로. 그럼 공제 가입하면 공제 증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이 4번하고 됐습니까? 새로 공제 가입했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신고서, 변경신고서라 그래요. 이걸 갖춰서 등록 관청에다가 변경신고하면 돼요. 이때도 신고 생략할 수 있어요. 통보해주면. 원리는 똑같죠? 그럼 여기서 공부할 건 추가로 하나만 공부하면 돼요. 언제까지 변경 설정 신고를 해줘야 될까? 이거. 시기만 알면 돼요. 절차는 똑같아요. 절차는. 처음 보험 들 때하고 변경할 때 절차는 같으니까 언제까지 변경 설정 신고를 해주면 되느냐? 이것만 알면 되는데 지체 없이 좋았어요. 지체 없이 나왔어. 아무 때나 지체 없이 붙이면 안 되고 그래 이제 좋았어요. 질문을 까먹어서 안 듣고 있는 거지. 까먹은 게 아니라 안 듣고 있는 거지. 여기는. 그렇게. 그래도 가장 그 생각을 잘 하신 분인데 틀렸어요. 원래 기간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바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건 아니지. 그죠? 10일? 이 10일이란 기간이 왜 나온 거예요? 그냥 찍었어요? 대충 10일 정도? 좋았어요. 예? 여기처럼 생각했는데 아니다.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보증은 효력 있는 기간 중이에요. 이 단어를 익혀야 돼요. 이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재설정 신고해야 돼요. 자, 그러면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뜻이 뭘까?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 그렇죠. 이것도 해석 안 되죠. 이것도 해석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뭐냐면 보증이 끊기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보증이 끊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이걸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을 하면 끊겨버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사이에 사고 터지면 어떻게? 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먼저 가입을 해서 해지를 하라. 이 효력 있는 기간 중이에요.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중간에 바뀔 때 보증은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단어를 익혀야 돼. 그 말은 끊기면 안 된다. 감았어요? 좋아. 그러면 또 이렇게 보세요. 처음에 보증을 1년 계약을 했어요. 1년 보험을 계약을 했다고. 그럼 1년 다 돼가 안 돼가? 다 돼가죠. 다 돼가잖아요. 그럼 여기도 끊기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돼? 그죠? 그럼 언제까지 재설정해야 돼요? 이거는 만료일이란 말을 써요. 재설정. 무슨 설정? 기간 만료일이란 재설정 있잖아요. 재설정은 만료일까지. 자, 봐서요. 이때가 만료일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도 끊겨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거 구별해야 돼요. 중간에 바뀌는 효력 있는 기간 중이고, 만료라는 재설정 만료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도 생각해봐요. 1년 보통 계약을 하죠. 그러면 끝나기 전에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잖아요. 보통 한 달 전부터 막 보험에서 연락 오죠. 다시 우리 회사하고 계약하자고. 그죠?
만료일까지요, 만료일까지. 기간 만료일이라는 제설자가 언제까지? 만료일. 중간에 바뀐 건 효력 있는 기간 중. 이제 여기서 이거 자 표지 한번 봐보세요. 자, 보증 설정 나와 있습니까? 예, 보증 설정 및 설정 시 보증보험 공제하면 공탁하여야 하며 업무 시작 전 동그라미 업무 시작 전에 신고를 하라.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업무 시작 전. 자, 보증 설정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 공탁하는 방법 몇 가지? 셋 중 하나 선택하면 되고. 자, 보증 설정 금액 법인은 얼마? 2억. 분사무소는 얼마? 1억 이상 추가. 개인들은 얼마? 개인 개공이 누구예요?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 자, 지역농협은 얼마? 그죠? 그리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얼마를 써요? 2억. 그 옆에다 적어놓으면 돼요. 나머지 특수법인 이렇게 적었어요.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 원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서 일반 중개법인을 따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증 변경 나와 있어요? 자, 다른 보증으로 변경 이겁니다. 이거 아까 이거요. 효력 있는 기간 중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이거 절차는 똑같아요. 절차는 똑같고 시기만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료일이라는 재설정은 언제까지? 만료일. 언제까지?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가 맞습니까? 예, 좋아요. 그 다음에 공탁금 해수 제한. 개공은 폐업 3월부터 3년 이내 해소할 수 없다. 자, 3년 동안 해주세요. 자, 공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을? 근데 이제 폐업하고 바로 찾아가 버리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사망하고 바로 찾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몇 년간. 왜 이런 규정을 뒀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약할 때 사고 모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한 6개월 후에 사고 사실을 알았는데 돈이 없어 보험금이. 그럼 배상 받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간? 3년간 못 찾게 되고. 공탁은 이렇게 이래저래 불편합니다. 일단 돈도 있어야 되고 마음대로 찾아갈 수도 없다는 거지. 그죠? 3년간 못 찾게 돼 있어요. 예, 그거 3년 동그라미 쳤어요. 예, 폐업 사망 밑줄 그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뒷페이지. 뭐라고 나왔어 제목이? 지급 절차? 자, 칠판 봐주세요. 손해배상 지급은 여기서 칠판으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손해 입증은 누가 한다고 이 앞주에 배웠습니까? 손해 발생한 입증은 누구? 피해자. 의뢰인 쪽에서 입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랬어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뭐 1억 2천이면 1억 2천. 그럼 누구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야? 누구 때문에 지금 손해가 발생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죠. 그럼 둘이 분쟁이 있죠?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원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증기관에다가 보험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급을 청구해요. 개공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보험증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험금 직접 청구를 해요. 그럼 이때 구비서류가 뭘 것 같아요? 구비서류. 일단 둘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 여기 1억 2천 발생했다. 손해배상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1억에 합의합시다. 그래서 1억에 합의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손해배상 합의서 제출을 해야 돼요. 보험회사에도. 그죠? 근데 보통 개공들이 잘못을 시인해 안 해? 안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소송 걸 거라고. 그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판결서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제 판결문 4번 제출하면 되고.
자, 그러면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화해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조서입니다. 그러면 이 중 전부가 되겠습니까? 이 중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돼요. 이 중 하나요. 왜? 합의 이루어지면 재판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 하나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여기다가 피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급하겠죠. 얼마까지? 예? 왜 1억이 나와? 2억 보험. 2억 보험 들었다 하면. 그러면 2억. 그죠? 그러죠? 피해액을 다 해주지 않지.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험은 1억 들었는데 손해는 1억 2천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보험회사는 얼마까지? 1억까지 해주지. 보험회사는 뭐 손해볼 일 안 하지. 그럼 최대 1억 들었으면 1억 보험이 내서 손해 난 만큼 해주겠죠? 그러면 나머지 돈은 개공에게 직접 청구한다고 이 압제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죠? 보험회사 손해볼 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됐어요. 지급됐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이 앞뒤에도 배웠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사장이라래.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됐습니까? 예. 그럼 여기다 갚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일반 보험하고 틀리다 그랬어요. 이건 의뢰인들 위한 보험이라 그래서 그래요. 보증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손해배상금이 나갔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은 해지가 돼요. 개공하고 보험계약이 해지돼요. 그러면 이제 개공은 다시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래서 15일 이내에 보험 들게 됐어요. 보증보험하고 공제조합은 다시 가입을 해요. 다시 가입. 공탁은 보전을 해줘야 돼요. 자, 봐보세요. 이 둘은 보험료 냈고 보험 드는 거죠? 보험계약 해지됐으니까 다시 가입해, 맞죠? 근데 공탁은 돈을 맡겨놓는 거죠? 맡겨놓은 돈에서 돈이 지급이 돼요. 손해배상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족한 금액 어떻게? 채워 넣어야 돼요. 이걸 보전이란 말을 써요. 채워 넣은 걸 보전이란 말을 써요. 이 보전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보전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공탁은 보전이고 이건 다시 가입입니다. 며칠이네? 며칠이네? 15일이네. 이제 이것이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류권 동그라미 1번이 두 번째 줄 뭐 판결서, 화해조서, 합의서 이런 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럼 이 소리 한번 몇 줄 그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2번에 15일이네. 다시 가입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부족하게 된 동그라미. 이 셋 다 중요합니다. 지급액을 보존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지급액을 보존한 게 아니라 뭘 보존한다? 부족한 금액. 뭘 보존한다? 부족한 금액. 자,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그렇죠? 할만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00점 맞을 일만 남았다. 그죠? 자기 좀 받을 일만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받긴 하면 돼. 얼마나 편해요? 자, 열심히 학원 다녀봐. 자격증 그냥 좋죠. 학원 열심히 다니면 자격증 그냥 나온다니까? 그죠? 그럼 얼마나 든든해. 자격증 갖고 있으면. 든든해. 마음 심적으로 든든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 공부를 떠나야 돼요? 그 제목 읽어보세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 이 단어, 이 용어 좀 익히세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 계약금 등.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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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라 그래요. 공고 제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H 공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이걸 H 공고. 자, 그러면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라는 단어 알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고 있었죠, 여기는? 알고 있어요, 여기는? 몰랐죠? 이 용어 익히세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이걸 달리 표현해서 H 공고 제도를 해.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용어 익히세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단어도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 수험생들이. 이 점은 또 하면 돼요. 그냥 가볍게 들어줘요. 어차피 이게 한 바퀴 돌면 자꾸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익숙하게 돼요. 내가 누차 강조했죠. 일단은 내용을 알든 모르든 일단 이런 단어가 익숙하게 돼야 된다. 내용 모를지라도.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용이 쑥쑥 들어와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일단 용어가 생소한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어를 자꾸 듣고 해서 익혀야 돼, 익혀. 그러면 내용을 모를지라도 일단 그 단어를 익혀놓으면 나중에 이제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이걸 H 공고인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칠판을 봐주세요. 책은 좀 이따 내가 봐드릴 테니까. 칠판을. 자, 갑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 이 건물입니다. 소유자. 을. 그죠?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 무슨 계약? 거래계약. 기억죠? 그럼 매매계약도 거래계약이죠? 매매가 1억에 이루어서 편하게 1억으로 할게요. 파는 사람 뭐라 그래요? 사는 사람 뭐라 그래요? 매수인데, 이 사람이 팔고 싶다고 개공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계약공인중개사 A에게. 그러면 개공이 의뢰를 소개해서 중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넘어간 것이 뭐가 넘어가요? 계약금. 계약금 넘어가겠죠? 계약금은 대략 얼마 정도로 알고 있어요? 10%?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 1,000만 원. 그럼 중도급은 어느 정도? 뭐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30%가 될 수도 있고 50% 될 수도 있고 40%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4천 주기로 하기로 합의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얼마? 5천. 그럼 나머지 잔금이 5천이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주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지, 그죠? 근데 일단은 매도인자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아 먹었어요. 그럼 얼마 받아 먹었어요? 1억 중에서? 5천만 원 받아 먹었잖아요. 물론 잔금까지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 5천 받아 먹고 이중매매 해버려요. 병에게 대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등기까지 다 소유권 넘겨버려요. 그죠? 그러면 을은, 자, 소유권도 넘겨받지 못하고 얼마 손해가 지금 발생했어요? 5천 날린 거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개공이 둘 간에 계약할 때, 그죠? 거래계약 이행 완료가 될 때까지 이 금액 등을 예치하자고 공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예치하자고 뭐 할 수 있다? 이건 의무사항 아니에요.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거래가 끝날 때까지 이거 예치해 놓자, 은행에다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건 공고사니까 이 사람 예치 공고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 중개업소 이거 예치 공고해야 안 해요? 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할 수 있다가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하야 한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지. 제재 따라 붙으니까. 그죠? 만약에 법에서 하야 한다 그랬으면 뭐 안 하면 업무 정지가 됐건 등록 취소가 됐건 이런 제재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이거 할 수 있다니까 안 해. 지금 중개업소에서. 뭐 물건이 아주 커가지고 뭐 그렇지 않은 이상 대부분 안 하잖아요. 일반 개인 업소에서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은행 등에다가 뭐 금융기관 이런 게에다가 H 공고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아까 계약금 등급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예치 공고라고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됐어요? 예. 뭐 그래서 예치 공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예치 명의자 알아두셔야 돼요. 누구 명의로 예치가 가능하나? 이거. 그럼 예치 기관 알아야 돼요. 예치 기관. 어느 기관에다가 예치하느냐.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암기사항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암기사항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예치 명의자는 계공 명의로 예치 가능해요. 누구 명의로 가능하다?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명의로 예치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매도인 명의로 예치한다면 돈을 받았던 소리지, 계약금 중도금. 그죠? 그죠? 그럼 매수인 명의로 예치 가능하겠어요? 그럼 또 계약금 안 줬던 소리지. 그럼 계약이 안 되지. 자, 그럼 어차피 제3자거든요? 그러면 제3자 계공 명의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서공 보조원도 제3자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명의로 되겠어요? 직원 명의로? 안 돼?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온리 개공? 온리 개공 뭐죠? 소공도 가능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기 옆에 짝꿍 안 된다는데.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중개 업무도 하고 그러니까 소공은 가능한데 보조는 안 된다. 자, 여기도? 여기는 오롯이 개공. 여기도 개공. 우리 여기는 소공 되겠어요? 될 것 같다? 공인이라. 소공도 자격증도 있고 공인이라. 우리. 안 돼? 왜?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엄격하게 해석해서.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개공만 됩니다. 개인은 오로지 누구만? 소공, 보조원, 매도인, 매수인 다 안 돼요. 개인은 오로지 누구만?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있어요.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은행법상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나와 있습니까? 보험회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채신관서, 무슨 관서? 그리고 계약금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무슨 회사? 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뭐 나중에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 명의로 가능하고 그러면 H기관은 여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명의자하고. 그래서 금융기관 그리고 공제사업자 무슨 사업자? 그리고 신탁업자입니다. 무슨 업자? 신탁업자 등. 자, 봐보세요. 어차피 이제 뭐 비슷하잖아요. 은행,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속에는 이게 들어가요. 보험회사, 채신관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됐죠? 예. 여기까지 정리됐죠? 정리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이제 H공고제도가 이런 것이다. 이 기관에 이분들 명의로 예치해 놓자고 공고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공고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또 공고하더라도 가봐고 그러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나 귀찮아서 뭐 그런 거 안 할란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원리가 그건데 자, 봐보세요.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예치해 놓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 뭐 은행이 망하기 전까지는. 망하더라도 뭐 합병이 돼갖고 또 뭐 보호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 명의로 예치해 놓으면? 계공 명의에 놓으면 예치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예치된 돈 다 써버리면 그죠? 갑자기 통장에 막 돈이 들어가지고 이거 무슨 돈이야? 그리고 술을 계속 먹어보고
나중에 달라면 소리 돈이 없다. 뭐 이렇게 돈 어떻게 했냐? 술 먹었다.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공 명의로 이전하면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약정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 개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 돈은 자기 돈이요 남의 거예요. 그걸 통합해서 관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섞여버리면 안 돼요. 이게 자기 소유 H금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돼요. 분리. 그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죠? 인출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자 봐보세요. 이 금융기관에다가 저기 중도금까지 5천만 원을 개공 명의로 예치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분리해서 관리하면 못하냐고. 자기 명의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서 써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 예치된 금액만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기서 5천만 원만큼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든 공제에 가입을 하든 공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증서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보증보험 가입하면 보증보험 증서, 공제 가입하면 공제 증서, 공탁 가입하면 공탁 증서. 이 증서가 나옵니다. 이 사본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개공명의로 예치하면 다시 예치해 놓으면 다시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보험 들어서 이 보험 증서를 줘야 돼요. 왜? 그러면 개공이 돈 못 주면 보험회사로부터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죠?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개공명의로 예치하면 그런 내용이 있구나 이 뜻이.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봐봐요. 체크해 드릴게요. 그 양가로 1번에 보면 계약금 등의 예치공고 임의성 등으로 임의성은 예치공고 하에 한다 할 수 있다. 임의성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당사자 예치하도록 공고할 수 있을 뿐이고 거래 당사자도 예치 공고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렇게 나와 있고. 자, 예치 명의자 기억 개공 나와 있어요? 그 옆에다가 거래 당사자 X라고 적었어요. 거래 당사자 명의는 안 돼. 소공 명의도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오로지 누구 명의만?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묶으세요. 니은부터 시옷까지 묶어봐요. 묶었습니까? 그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적어놓으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게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거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습 들어갈게요. 대통령령이란 것은 시행령이라고 배웠습니까? 시행규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시행령. 그렇죠? 시행령이라고 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착실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남들은 뭐 합격하느니 못하느니 이런데 그냥 자격증 나와. 그렇죠? 그냥 자격증 나와요. 그죠?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워요. 근데 쉽게 생각해봐. 쉬워요. 그죠? 그죠? 아파 죽겠어. 우리는 여기는 감기 와가지고. 그래도 참가한 게 어디예요? 예, 좋았어요. 자,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뭐 감기 환자도 많이 늘고 그러죠? 예, 오늘 또 뭐 눈발이 날리고 난리가 아닌데. 그죠? 예, 갑자기 추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 보면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있어요? 등 동그라미 쳐보세요. 등에는 아까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보험회사하고 채신관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관하고 명의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개공 명의로 예치 관리 시 의무사항 있죠? 인출에 대한 동의, 실비, 약정 동그라미. 이게 거래 안전보장을 위한 약정이야.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약정을 하라. 이런 뜻이고. 자, 분리관리 사전 인출 금지가 뭐냐면,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개공은 자기 예금 통장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것하고 분리해서 관리하라. 이 말이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아니 된다. 이 뜻이 사전 인출 금지 그 뜻이고. 그죠? 그러면 예치금에 대한 지급 보장 조치 강구 이게 나와 있죠. 그거 가로하는 보증 설정 이거요. 그러니까 아까 5천 예치했다면 그 금액만큼 다시 보증보험 가입하든 공제 가입하든 공탁하라. 그럼 여기서 보험 증서가 나와 안 나와? 이걸 거래 당사자에 건네달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개공이 안 돌려지면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공 명의로 예치하면 다시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다 차라리 예치하면 편하지. 그죠? 그죠? 굳이 개공 명의에 예치해가지고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다 예치해놓으면 편하지. 자,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거요. 그래서 이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감 왔어요? 예. 뭐 양가로 4번 또 있죠? 양가로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사전 수령 제도가 있는데 예치된 걸 미리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뜻이에요. 이건 기본서 나오면 써서 해드릴게요. 기본서 나오면 써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뭔지 개략적으로 감 잡았습니까? 안 잡았어요? 잡았죠?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 나오면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맞춰만 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안 나와?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론할 때는 이론을 열심히 닦아야 돼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어차피 7월 이후로 엄청 풀어도 돼요. 그때 풀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닦아놔야지 문제는 원래 이론 알면 풀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응용해서 요령만 습득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뭐가 나옵니까? 중개? 보수가 나옵니다. 이제 보수가 나와 있는데, 자, 실판 봐보세요. 중개 보수가 뜻이 뭐예요? 중개 보수. 이제 과거에는 중개 수수료란 말을 썼는데, 요즘은 중개 보수란 말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도 이 중개 수수료 그러잖아요. 근데 보수라고 용어가 한 3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인데, 그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글자 놀이 한번 해볼게요. 중개 보수, 4글자잖아요. 그죠? 3글자로 줄이면. 비슷했는데, 소개비. 아주 비슷했어. 소개비. 자, 2글자로 줄이면, 복비. 복비. 이제 한 글자로 쓰면 돈이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원이 가장 좋겠죠? 왜? 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 이 파트를 알아야 돼요. 자, 내가 그래서 누차 강조해요. 계약서도 못 쓰더라도 이건 알아야 된다. 왜? 돈 들어오니까. 그죠? 여기서는 딱 2문제가 나와요. 사실 문제 중에 2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론 문제 한 문제 나와요. 거의 고정화되어 있어.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2문제가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과목도 계산은 여기서밖에 없어요. 계산은 쉬워. 뭐 계산이 안 들어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중개 보수도 계산 못하면서 돈 달라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요즘은 몰라도 돼요. 요즘은 인터넷 같은데 그 계산 금액 넣으면 다 계산해갖고 해주더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몰라도 되는데 그렇다고 그거 믿고 너무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개공인데, 그죠? 예, 어느 정도 계산할 줄 알아야지. 뭐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2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40문제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나오면 맞춰줘야지. 근데 이제 문제 풀면 자꾸 틀려. 응용해서 내놓으면 그래도. 그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 보수 청구권. 이 청구권의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가 있어요.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를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자, 칠판 봐보실래요? 이 건물이고, 건물, 가부 건물이죠? 의뢰인입니다. 개공 찾아와서 중개 좀 해주세요. 자,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렇지. 봐,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지금. 중개계약. 중개계약. 그러면 상대방 찾아서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매매계약도 거래계약, 임대차 계약도 거래계약. 자, 그러면 보수 청구권 발생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되냐? 이거요. 제가 봤어요. 이때가 보수 청구권이 발생할까? 이때가 발생을 할까? 찍어봐. 자, 여기. 거래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는. 중개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는. 거래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거래계약? 압도적이네. 바꿀 생각 없어요? 중개계약. 좋아. 여기는. 거래계약. 묻지 마. 아니었어. 묻지 마라. 아니었어요. 좋았어요. 그렇죠. 이 발생하고 행사 시기는 구별해야 돼요. 발생은 중개 계약 시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 계약이 있어야 돼요. 걷자가 안 써져. 걷자가 이렇게 안 써져. 자, 거래 계약입니다.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를 구별해야 돼요. 발생 자체는 이때 발생해요.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알았다 중개해 주겠다 그러면 발생을 해요.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걸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 거예요. 거래계약 체결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이자 다수 학자들의 견해예요.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거래 안 해주고 어떻게 돈 받겠어요? 그죠? 이걸 행사 시기라 그래요. 행사 시기하고 발생 시기는 구별해야 돼. 그래서 발생 자체는 언제? 중개계약. 그리고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 거기 책 보세요. 양가로. 발생 시기는 유효한 중개 의뢰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 이 지문 있어요? 이게 중개 계약이요. 중개 의뢰 계약, 중개 계약. 이때 발생을 한다는 거지. 그죠? 이걸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행사 시기, 행사 동그라미 행사 시기는 언제라 했어요? 중개? 완성이 뭘 말해요? 완성? 거래 계약을 말해요. 중개해달라고 했으니까 중개 완성이 됐다는 말은 계약이 끝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개 완성이란 단어가 거래 계약 체결시다. 중개해달라고 했으니까 완성이 됐다는 것은 거래 계약이 끝냈다. 계약해달라고 의뢰 맡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중개 완성이란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행사, 발생, 동그라미 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행사 요건이 나와 있어요. 행사 요건. 제목에 행사 요건 몇 적어보세요. 그럼 보수 청구를 행사하려면 일단 이 중개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래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중개계약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의뢰 맡길 때 중개계약 기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면 또 정할 수도 있어요. 3개월이 원칙이거든요. 중개계약 기간을 정했어. 그러면 계약 기간을 정했으면 그 계약 기간 내 거래가 끝나줘야 돼. 계약 기간을 정했을 때. 이해됐어요? 예, 이게 진짜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무슨 관계? 인과관계에 있어야 돼요. 누구 소개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그 네 가지 나와 있잖아요. 양가로 2번에. 1번은 중개계약이 존재하고 2번은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고 3번은 계약 기간이 있으면 계약 기간 내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네 번째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수 못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애매모호한 게 뭐겠어요? 인과관계죠. 이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뭘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인과관계 있다라고 어떤 사람 물어보면 인과관계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애매모호하니까 우리는 뭘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 법에가 없다니까. 법에가 있으면 뭐 명확한 거지. 판례 공부해야지, 판례. 내가 그랬잖아요. 각 단원별로 우리 과목에도 판례가 몇 개씩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과관계는 이건 애매모호해요. A라는 사람이 물어보면 인과관계 있으니까 보수 받을 수 있다. B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애매모호하니까 인과관계 없다. 못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판사가 이건 인과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있는 거로 공부하고 인과관계 없다. 그러면 없는 걸로 공부하는 거예요. 감 왔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봐봐. 인과관계 있나 봐보세요. 인과관계 있나 봐봐. A는 을을 소개시켜줬어요. 누구를 소개시켰어요? 그런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했어요. 자, A는 누구를 소개시켰어요? 갑은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그럼 병은 A가 소개 안 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거 인과관계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수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인과관계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 인과관계 있나 봐봐. 이거 인과관계 봐봐. A가 을을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을은 비싸다고. 자, 이 물건 값이 비싸서 못 사겠다. 그죠? 갑은 제값 받아야 되겠다. 그럼 가격 절충이 됐어 안 됐어? 그래서 3명이 갔을 때는 계약이 안 됐어. 근데 며칠 뒤에 개공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가격 절충해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빼버리고? 왜 뺄 생각을 했어요? 중개 보수 안 주려고. 이럴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면 보수 받아낼 수 있죠? 없다고 생각하면 못 받겠죠?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있어요. 이게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인과관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죠. 그럼 이건 인과관계 있나 보세요? 개공이 이 계약 체결하는데 결정적 기회라고 모든 계획을 다 해놨어요. 이 사람 소개시켜주고 물건도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로 계약서를 못 쓰게 됐어요. 계약서를 개공이 못 쓰게 됐어요. 사실 작업은 누가 다 해놨어? 개공.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고 계약서를 못 쓰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썼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인과관계 있다고 볼까 없다고 볼까? 참으로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한번 찍어봐. 여러분 생각은. 자, 있다고 보고. 있다. 계약서 안 썼는데도 있다. 저쪽은 또 없다. 우리 여기 있다. 이게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인과관계 있다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정적 기회를 다 했는데 계약서 못 쓴 경우도 인과관계 있다고 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매모호한 경우는 또 거래 당사자들은 또 보수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경우는 또 달라올 거고 또 분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그래서 이제 판례가 있으면 판례를 적용해서 또 청구를 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죠? 찍어야 돼.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애매모호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질문이 들어와요. 그죠? 명확한 건 또 질문도 안 들어와. 나도 애매모호하게 대답 못할 것만 질문을 들어와. 그렇잖아요. 명확한 것은 자기들도 다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죠? 그렇죠? 참 답변하기 곤란한 것만 질문이 들어와요. 그죠? 답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어차피 판사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죠? 예, 판사가. 뭐 재판 붙으면 뭐 여러 가지 증거 조사해서 판결을 내리겠지.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뭐가 됐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양가로 2번까지 내용입니다. 자, 양가로 3번까지 하고 휴식 갖도록 할게요. 자, 양가로 3번이 뭐냐? 보수 청구는 소멸입니다. 자, A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자, 거래계약이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이 소개로 계약이 끝났어요. 완성이 됐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계약이 해지돼 볼 수도 있죠. 거래 끝났다가 해지됐어. 그때 개공이 중개보수를 받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뭐 무효 취소는 나놓고 일단 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일단 개공이 거래를 다 완성시켜 놨는데 계약이 해지가 됐다고. 그러면 개공은 보수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있다. 없다. 무조건 없다. 있다. 좋아. 없다. 반반.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눈발이 날려도? 좋아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두 가지. 그래서 수험시에도 이거 자주 틀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두 가지로 생각 안 하니까 틀려요. 개업공인중개사의 뭐 때문에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해 되면 중개보수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이거요. 개공이 물건 중개할 때 이 물건 하자 있냐 없냐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갖고 설명하는 건 무슨 설명? 확인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자를 잘못 설명을 해갖고 이 사람이 샀는데 손해도 나고 하자가 너무 심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민법에 보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 해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개공. 확인 설명을 제대로 이행했어 못해서? 그러면 일단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게 보수 못 받아요.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져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누구 사정 때문에? 의뢰인 사정 때문에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중개보수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요. 자, 우리가 계약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계약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뭐 계약금 넘어가면서 계약서 쓰고 다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넘어가요? 중도금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건 계약서에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중도금을 안 줘.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채무 불이행, 계약 불이행이잖아요. 그러면 이 매도인은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일단 최고해요. 언제까지 갚으라. 이행하라. 그래도 안 하면 해지한다 해놓고 해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공이 잘못한 것이에요? 을이 잘못한 거예요? 을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보수 받아 못 받아? 받잖아요. 왜? 개공은 자기 할 일 다 했어 안 했어? 아까 중개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거래계약? 거래계약 체결한 게 완성이라 했잖아요. 그럼 체결해 줬어 안 해줬어? 이건 이유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보수 받아 못 받아? 받아. 그러면 잡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누구 잘못 때문에 계약이 해지됐어요? 을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이때 보수는 을한테만 받아요? 양쪽에 받아? 양쪽 일단 바꿔. 양쪽에서 받아요. 그죠? 뭐 다른 한쪽에서 뭐 나 못 주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 양쪽에서 받습니다. 그죠? 우리 자기 것만 주겠다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양쪽에 받아요. 개공은 자기 할 일 다 해줘서 안 해줘서? 그건 자기들끼리 문제야. 나중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입니다. 그게 양가로 3번. 한번 읽어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거 묶어서요. 이것은 받을 수가 없고 동그라미. 누구 잘못 때문에 해지되면? 개공 잘못 때문에 해지되면 받을 수 없고 동그라미 폈어요? 근데 또 세 번째는 누구 사정? 거래 당사 사정 동그라미. 보수청구에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항상 몇 가지로 생각하라. 두 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받는다도 틀리고 무조건 못 받는다도 틀립니다.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수 청구권의 소멸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중개보수 범위 넘어갈 겁니다. 휴식 같습니다.